청주의 한 공장. 이 공장에서 일하던 김성민 씨는 작년 12월 희망퇴직을 신청해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니신 거예요? 제가 2008년 7월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재직을 했습니다. 한 12, 13년 다니셨네요? 네. 지금 현재 이 시간대면 한참 일하고 있을 시간대인데 지금 밖에 나와 보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어요. 8시 반부터 5시. 공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총 직원 190명 중 46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총무팀에서 운전 일을 하던 김 씨도 고민 끝에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서 사원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그 희망하는 사원들에 한해서 희망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저 혼자 빠져도 그래도 이 회사 이 팀은 나머지 팀원들은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쓰게 되었습니다. 희망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1억 6천 남짓. 1억 6천이네요? 네. 거의 1억 7천 가까이 되네요, 퇴직금이. 네. 퇴직금은 남은 집 대출금을 갚는 데 다 썼습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한 김 씨는 새 직장을 찾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다 자격증인가요? 네. 운전 관련? 네. 화물 운송 자격증, 택시 운전 자격증, 버스 운전 자격증. 그다음에 이거는 배면허입니다. 1종까지 운전할 수 있는 보트 면허고요. 무선 조종사 뭐 있고 지게차, 굴착기, 로더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신 이유가 있나요? 운전직이라는 게 저희 이제 선배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생명력도 짧기 때문에 이 일종 보통으로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에 2013년도부터 뭐 지게차를 뿐만 아니라 계속 면허증을 따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취득한 면허증만 18개. 이력서를 내고 있지만 오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가스를 운반하는 업체에다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로 운전을 하는 일, 그 다음에 취업이 됐다 해도 급여가 맞지 않으면 또 다닐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갭의 차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던 딸이 올해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 실업급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김 씨는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이다. 네, 어떻게 잘 지냈어요? 하세요? 선배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 앉을까요? 버스 이제 들어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인사사고만 없으면 되는데 네. 사고 안 내고만 잘하면은 일반한 그 직장도 없고 괜찮아. 네. 앞으로 하게 되면은 좀 회사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알선해 주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마음만 정해지면은 네. 그때 와. 네. 내가 알려줄게. 대형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김 씨는 시내버스 운전 일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산을 여쭤볼게요. 이런 퇴직으로 이렇게 이제 버스 기사 지원하는 분이 많나요, 요즘? 대형 면허 갖고 일을 하면서도요. 이제 이런 쪽으로 찾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많이 있지만, 근데 지금은 조금 추세가 좀 많이 없네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고 좀 좋았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김 씨는 청주의 여러 시내버스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아직 오라는 곳은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도 퇴직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걱정인 게 이제 돈 버는 거죠. 제일 걱정인 게. 한 8개월 정도는 구직급여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도 그렇고 구직급여 생각하지 않고 일단 직장을 잡지 못하면 2월 달부터는 나라에서 하는 그 용접 기술이라든가
어떠한 방면으로도 찾아봐야죠. 퇴직은 빨라졌지만 재취업은 어려운 50대의 현실. 50대들이 모여들고 있는 뜻밖의 장소가 있습니다. 한때 공무원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노량진 학원가. 하지만 지금은 자격증을 따려는 50대들을 거리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퇴직합니다. 아, 내년 몇 월 달에 하세요? 6월 달에. 6월 달에? 네. 근데 미리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자격증을 따시는 거예요? 저는 주택관리사요. 주택관리사? 네. 근데 이제 퇴직하시면 쉬어도 되는데 왜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죠. 지금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연금 X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현재 생활하는데 부족하잖아요. 연금 X가 크면은 상관없겠죠. 근데 연금이 수백만 원씩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해야 아직 젊으니까. 50대예요. 50 얼마나 돼요? 50대 후반. 50 후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금융계통에 희망퇴직하고 어쨌든 노년기에도 소득 창출해야지. 그저 그나마 현상 유지가 되지. 뭐 지출만 계속 일하면은 그동안에 뭐 모아놨던 그런 게 다 뭐 이제 소멸되니까 남는 그냥 국민연금 하나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경제적으로 과연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 경제 생활을 좀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런 니즈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50대 이상 중장년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개인 기준 월 192만 원.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50대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레미콘 업종이다 보니까 건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상시 구조 조정을 합니다. 정년은 60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에 어느 정도 퇴직은 예상을 하는 나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 사람 뭐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주택관리사 쪽에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2019년 이후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50대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 하나만 있으면 정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잡히게끔만 최대한 벌려서 딱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오차 범위가 3mm, 그리고 오차 범위 한도는 30mm니까 그 범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요. 이해되셨죠? 타일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 중에는 이직을 계획하고 찾아오는 50대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몸만 잘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따로 정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같은 직종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50년생이신데 지금도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미장 기술자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이제 숙련도를 높였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을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올해 51살인 신동기 씨도 이곳에서 타일 기술을 배워 지난 11월 타일 기능공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1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여러 일을 전전했지만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두 군데 정도 일은 진행을 했었어요. 1년 짧게는 1년은 조금씩 못 다니면서 두 군데 업체에서 일을 계속 배우다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새로 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배우면 되지 했는데 그게 저를 좀 진행해주고 해주는 사람들이 나이가 저보다 윗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제 나이 된 사람들은 뭐 대리운전이나 배달이나 뭐 그런 거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엄청난 육체 노동이더라고요. 자격증이 있다고 다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일하는 타일 작업의 특성상 함께 일할 팀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위에 이제 높이가 다 안 나오면은 붙여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면 수정할 때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앞잡기 없어갖고
헤라 같은 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막. 현장에 직접 오시니까 어떠세요? 좀 궁금했던 사항들을 갖다 이렇게 좀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얻고 그거에 대한 걸 좀 더 공부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저거 하는 거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럼 저분들한테 저도 일을 갖다가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배워야 저도 저 일을 제가 알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계속 그 고정적으로 다니는 팀이 있어야 손발이 많이 맞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팀으로 들어가서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맥이거든요, 타일은 사실. 그래서 여기서 불러주고 일이 있을 때 일이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찾아야 되겠네요. 좀 찾아야 돼요. 회사를 퇴직하고 새 일자리를 찾아 헤맨 2년. 신 씨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50대의 삶은 어떠세요 지금?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저도 뭐 애들이 대학생 둘이다 보니까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제 뭐든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얼마 받았는데 그 생각하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워낙 거의 할 수 있는 게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그 외에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은 뭐 거의 없더라고요. 50대의 퇴직 전 직장에서 정규직이었던 비율은 74.5%. 하지만 재취업 후 정규직의 비율은 42.1%로 떨어집니다. 재취업 시 임금은 평균 37.3%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 분들은 노동지 시장에서 밖으로 많이 나왔고, 근데 그 밑에 지금 뭐 60년, 70년생 분들도 지금 이제 시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재취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비정규직이나 어떤 비정규직 일을 당분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정규직 일자리가 잘 기회가 오지 않고, 그래서 자꾸 이제 지금은 그 명예퇴직한 이런 50대 분들이 아마 비정규직 일자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